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 병인년, 경인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간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기토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토가 되겠습니다. 음토. 어저께 공부했던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였죠. 양토, 고황토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고황토로서 건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 소토, 소벽한다. 비유를 하자면 땅이 높은 산이 있거나 땅이 넓은 땅이 있으면 그 안에다 우량의 나무를 큰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을목보다는 정가 아닌 을목보다는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합니다. 또는 문전옥답,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토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토가 마른 건토라고 하면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또는 습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죠. 습니라고 하는 것은 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니자는 진흙 니자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뻘 같은 개념 이런 거를 이제 기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작은 그런 텃밭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기토로 생각할 때는 화초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을 치용하지만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섣불리 간목, 을목을 들이대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토가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묘월 같은 경우라든가 사오월이라든가 진술, 축미월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기토도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기토는 작은 땅에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조후만 어느 정도 잘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을 수 있다. 기토는 역시나 무토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토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되겠고요. 적당한 습기가 있어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목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무토하고 수화 목을 쓰는 것은 똑같지만은 간목은 일간이 일단 왕하면 간목을 우선시하되 기토는 간목은 일단은 뒤로 빼놓고 병화 개수 또는 개수 병화를 위주로 치용하다.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의 동절에는 따뜻해야 되니까 병화를 위주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죠. 인월. 자, 격을 놓고 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가 월지에서 양목인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격은 정관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 안에는, 이 월지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무토는 치용하지 않습니다.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인중이 무토는 쓰지 않고요. 병화가 천간하게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 만약에 병화 간목이 같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관격의 관인상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로는 초춘이 되겠고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목이 포태법으로 임관지에 해당이 되겠고 반면에 여기 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장생이긴 하지만 포태법 장생이긴 하지만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간은 약한데 관성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춥죠. 기토가 얼면 어떻게 돼요? 얼면 토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뭘 찾아봐야 된다? 화가 있는지 없는지. 화를 찾을 때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연이 병인년이다 보니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정관 이렇게 보면 이제 정인격이 되겠죠. 만약에 생시가 이제
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는 갑자시가 된다고 하면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관성이 더욱더 왕해져 있고요. 단지 병화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조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일간이 신약한 중에 그냥 인성의 조력을 얻어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내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지에 뿌리가 없이 인성의 도움만 받는다고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 덕에 내가 그래도 먹고 살고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 스스로가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중화된 사주는 어떤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를 말한다. 근데 이 기토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측면에서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단지 인성의 조력을 얻을 뿐이다라고 하는 점. 더 문제는 일지에서 유금을 얻어서 약한 기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이 또 위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돼서 또 일간의 기운을 뺏어갑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있으면 기토를 생해주고 경금을 갖다 억제시켜주고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일신삼익의 역할은 하지만 일간 기토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또 한 가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단점 뭐가 없다? 수가 없다. 수기가 없다. 선생님, 인월은 춥기 때문에 뭐 따뜻한 화가 필요하다라면서요. 물론 화도 필요한데 물기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은 금일 뿐이지 금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기도 이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얻어야 되고요. 일간의 뿌리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두 가지를 생시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생시를 만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 정관격이 되는 것인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정인격으로 됐고요. 이렇게 관인상생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시 갑술시가 되면 정관격으로 다시 바뀔 것이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기토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병화의 생을 받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가 한 점도 없어서 기토가 오히려 마를 수 있다. 기토가 마르게 되면 기토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의 뿌리와 수를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제일 먼저 갑자시 얻게 되면 수는 얻었습니다만은 뭐가 없습니까? 일간의 뿌리가 없어요. 단지 병화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축토가 있어서 기토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 유축 회금이 되기 때문에 금도 세력을 얻죠. 또 한 가지 문제, 인월에 목이 두 개가 왕한테 을목 7살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를 극하는 거죠. 경금이 얘를 이렇게 좀 말려주면 되겠는데 병화가 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얘를 제거하지 못하죠. 이거 축토 얻어서 좋은 것보다는 을목을 얻어서 기토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병인시 마찬가지로 수가 없습니다. 수가 해결이 재성인 수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좀 애석한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정묘시는 역시나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또 선택하기가 좀 곤란한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 기토가 진의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진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무토 겁재가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줄 것이고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니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진중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재성과 일간의 뿌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생시는 무진시라고 보여지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토가 사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수기가 없습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기사시를 선택하면 운이라도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병술 대운 때는 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여명 같은 경우는 무진, 기사, 뭐 경호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남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임진 대운 아니고서는 개수만 있어서는 이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사경호시미시는 여명인데 여명도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무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임신시, 계유시. 뿌리가 근데 수는 많이 얻었죠. 근데 너무 한습해져 버렸고요. 일간의 뿌리가 너무 빈약해서 일간이 너무 신약해서 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갑술시 같은 경우는 단지 통근 수기가 없습니다. 땅이 마르고요. 사주가 너무 건조해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해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목이 왕한데 수를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을목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오늘은 진시, 무진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이제 병술대운이라고 하는 좀 뭐랄까 악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사경호시미시는 못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그래도 원국에서 수를 가지고 있는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